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건 지난달 워싱턴 DC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견한 이후 한 달 만인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미 투자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면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까? 이번 그 유엔 방문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담판을 지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그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대신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에서 그 무역 분야는 그 많은 협의를 이뤘는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을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과 그 베선트 장관 간의 오간 얘기를 갖다 종합을 해보면 두 나라 간 그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 대미 투자금이 3,500억 달러 상당히 큰 규모인데 네. 지금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외환 시장 불안을 이유로 직접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그 트럼프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그 수익의 반반씩을 나누고 투자금 회수 뒤에는 자신들이 수익의 90%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 일본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우리에게도 일본 사례를 들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3,500억 달러는 일본처럼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 발언은 그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과의 유엔 방문에 앞서서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 말이 3,500억 달러지 대략 원화로 한 490조 원이 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5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8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무엇보다 그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금액보다 큰 금액입니다. 이게 2010년도 중반 이후에야 외국 자본의 국내 연간 투자 금액이 한 20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섰고요. 최대 2023년도에 한 30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그 민간 자본을 다 합쳐서 5, 6년간 그 외국에 투자하는 금액과 맞먹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달러로 달라고 하니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제 현금으로 준비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받아오는 그 통화 스와프는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네, 이 대통령과 그 베선트의 만남에서는 이 대통령이 큰 틀에서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논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는 그 실무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그 통화 스와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미국은 현재 그 영국과 일본, 유로존 같은 그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하고만 상설 스와프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와 무제한 스와프를 맺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미국은 우리나라가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화 스와프로 해결하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다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양측의 입장이 차가 워낙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한 절충과 양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다음 달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그때 그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뭐 생각도 있지만은 견해차를 현재로서는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협상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제 대미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큰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이제 58%나 됩니다. 액수로는 347억 달러로 2023년도보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약 8% 가량이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주력 상품인 반도체나 기계를 이제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반적인 그 대미 수출에도 큰 타격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은 수출 절반에 가까운 그 47% 가량을 그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인 일본이나 이제 유럽보다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 16일부터 그 관세가 27.5%에서 15%로 낮아졌고요. 유로존도 그 현지 시각으로 24일서부터 이제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전히 25%의 관세를 이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현대 기아차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자 관련한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투자 프로젝트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이거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비자 문제가 지난 그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총리는 또 우리 그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는 그 한국 외환 보유액의 거의 이제 80%에 육박을 하는데 그 미국과 이제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앞서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죠. 유엔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에 이어서 국내에 있는 김 총리도 비슷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건 그만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도 같은 메시지를 내는 건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 정서를 트럼프 정부에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비자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비자 문제도 이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500억 달러 투자금 협상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예단은 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정부의 그 유엔 연설에서 해답에 이제 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제 경제 정책 성과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국의 사례로 우리나라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는 영국, 한국 등과 이제 그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 무역 합의를 잇따라 성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국과의 합의를 자신의 이제 관세 정책의 성과를 거둔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이제 표현하고 이제 공표한 셈인데요. 유엔 연설이지만 철저히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